여기는 제일 오래된 게 12년 된 것밖에 없습니다. 12년 전에는 사과 농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12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운에 이제 좀 지인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이 표나무 수영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봤더니 이제 사수가 이걸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선플러스에 조금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누구한테 또 가르쳐 여기 동네에 이게 저쪽 고운 이쪽에나 좀 선플러스가 있지 김창호 씨 예산이 그 예산 이쪽에나 있지 여기는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아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완전히 건달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다 집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썬플러스 방식이라고 해갖고 저희들 충주 지역에도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목도 있지만 개심 형태로 키워놓고 나서 그 지면에서 한 2.5m 정도에서 첫 가지를 받아갖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를 쭉 펼치는 형태예요. 말 그대로 이거를 창안을 하게 된 그 나무가 있어요. 거기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를 쭉 보면 옆에 이제 이런 잔발이 그냥 지네발 모양으로 쫙 내려앉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햇볕이 많이 들어가는 수영이다 그래갖고 연구 개발을 했는데 장점도 많죠. 이런 방식의 장점이 많은데 굵은 과일을 첫째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측지 관리를 하는데 매년 유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고 또 지금 요새는 뭐 그 고소 작업차나 이런 형태가 나와서 높은 데 거를 올라가서 이래 하는데 이런 기계 투입을 좀 하기가 곤란한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래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장 방추형 형태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요거는 옆으로 눕혀서 이 주지 선단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했는데 옆으로 눕혔다라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관형의 세장 방추형이라 그러면 지상부 상단부 여기를 강하게 힘을 밀어 끌어줘서 얘가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양수분의 이동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플러스 방식은 이렇게 눕혀갖고 이놈한테 세력을 키워줘서 얘가 이제 역할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 차이가 있고 이런 측지가 좌우로 이렇게 대립 형태로 이제 배치가 돼갖고 마찬가지로 등에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요런 형태로 가면서 여기서 도장지가 나오면 요 유인줄을 달아서 유인을 해갖고 좌우로 벌려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다 이제 관리를 잘 해 놓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뭐 지적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게 주지가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장 방출 형태로 보면 주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좀 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부 쪽에 있는 부분에 힘에 억눌려서 얘가 당겨 올리질 못해서 측지 발생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거기 차 세우는데 밑에 이제 오다 보니까 길가 옆에 있는 나무들 이식으로 세워진 것도 유심히 좀 보니까 굉장히 턱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더라고. 다 그래요. 거의 이제 이쪽 동네에 거의 유행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런 턱 같은 거를 이런 걸 남겨놨는데 이걸 자르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면하고 딱 됐을 때 여기가 빨리 안으로 들면서 이놈한테 영양물질을 빨리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중에 이제 보면 이렇게 눕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턱을 이렇게 남겨 놓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놈들은
얘가 가고자 하는 길도 역행을 하고 반대로 이거 잡아놓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잘라져 나가는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강한 세력기가 발휘가 돼갖고 올해 이만큼 잘랐다. 올해 이만큼 잘랐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얘보다 더 커요. 내년에는. 그래서 그래 되면 이 주변의 눈들을 자극을 못 줘요. 그래서 이 눈들이 발생이 돼갖고 좌우에 이렇게 이게 다 눈이 이제 기내발 모양으로 쫙 이렇게 배치가 돼야지 정상인데 이 힘에 의해서 이 주변에 앞에 한 최소한 20cm 정도는 눈 발생이 거의 안 된다라는 그런 불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하단부가 이래 있어서 얘를 눈을 그렇다고 여기다 과일을 달 수도 없는 거고 얘가 세력지로 어느 정도는 이 밑에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세장 방치형 형태는 제가 앞에 눈을 잇눈을 3개 정도를 자르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는 가운데 위치까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놈이 모든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제 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남겨놓고 자르면 여기가 말라집니다. 말라지고 결국은 만약에 잘못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놈까지도 말라져 갖고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수직선상에 아주 강하게 밀착을 시켜서 일직선상으로 잘라놓으면 여기서 양수분이 이동해서 일로 이동할 때 겉면에 빨리 텔러스 조직을 만들어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턱을 볼 필요가 없고 턱을 줘야 될 상황은 이 가지에서 이걸 뭐 부탁해서 제가 잘랐으면 여기서 다시 가지를 바꾸자 했을 때는 턱을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런 결과지 측에서 턱을 주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굵은 가지들 때문에 여기 눈이 발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바짝 이렇게 끝을 아주 이렇게 바짝 잘라서 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더 좋은 역할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눈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얘기하듯이 등치고 배치고가 가능해요. 등에 나온 강한 놈은 도장지성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없애버리고, 배를 왜 치냐 그러면 하부 쪽에는 우리 그 이론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어느 쪽이 됐든지 하여튼 하부 쪽에 되어 있는 나이테를 가운데서 딱 보면 이쪽이 하부 쪽이 더 두꺼워요. 더 두껍다 그러면 그쪽으로 모든 양수분의 물질 이동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부 쪽에 나온 거는 강한 가지가 나올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상부 쪽에는 도장지성도 물론 이제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강하게 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측면에만 결과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에 나오는 놈들은 밑으로 한 60% 정도 갔다 위로 한 20-30% 가면 나머지 남는 거는 10에서 15%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좀 약하게 나온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측면에 있는 가지가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계속 이 방식을 끌고 가기 좀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든 일이야 이게. 교수님 여기 빈 자리 여기 네, 거기 좀 안엔 자리가 있나? 예, 여기 여기 안엔 데 가서 한번 제가 알고만 하고 이게 부산 식이니까 여기에 이제 그렇죠. 여기 영향을 줘서 햇빛 때문에 여기 잘 과일 안 되고 안 되고 저 꼭지는 작은 것만 달고 그래서 저희는 큰 카메라하고 너무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원주께서는 이제 요거 정도는 제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저 선플러스 방식으로 좀 끌고 가신다 이 나무를 그런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부 축지를 한두 개를 없애고 상부를 더 높이는 게 전 오히려 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뭐 사다리 작업이나 아니면 농기계를 이용할 때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 가원주께서 앞으로 이제 그 진행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꿔서 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어차피 올리기 올리기. 예.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되는 그냥 차라리 이제 그렇게 간다면 전 앞으로 이런 수영을 장기적으로 여기를 끌고 간다 그러면 상부 쪽에다 더 높게 그럼 이걸 버리는 게 이게 예, 그렇죠. 이제 요런 거를 버려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래야 된다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있는 형태에서 한번 수영을 그대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하부 쪽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 놓는 것만 제거하는 형태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 하부 쪽에 어차피 가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거는 사실은 주지가 있으면 주지 선단에서 가까운 측면에 한 전정가위 하나 정도 되는 그런 놈들이 똑바로 선 도장성 가지나 이런 것 때문에 햇볕을 많이 막습니다. 이런 결과지만 놓고 보면 그렇게 햇볕을 막아서 문제되는 비율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런 결과지를 하나를 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턱이나 이런 부분이 남았으면 깔끔히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 측면에 가지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깔끔히 이제 정리를 해서 하고 이제 이거는 뭐 결과지 군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쨌든 썬플러스도 이 측면보다는 주지가 있으면 주지보다 아래에 결과지가 배치가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유인 작업이나 이런 걸 이런 형태로 해서 하부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못 따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약한 놈들은 남겨놓고 약한 아주 좋은 놈들은 이렇게 결과지를 남겨놓고 강하게 솟구치는 놈들은 제거를 하되 너무 결과지가 없으면 위쪽에서는 좋은 눈을 남기고 선택을 하고 내년도에 이런 데 반응을 해서 결과지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등에 있는 거 바짝 쓴 거 정리를 하고 또 이런 과언 같은 거는 깔끔히 정리를 하되 이놈이 세력을 끌고 진행을 하려 그러면 여기 부분이 가볍고 강해져야 돼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얘가 이런 놈들까지도 다 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 가지도 보면 위에서 보니까 결과지가 좋아요. 결과지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너무 많아요. 굵은 가지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가지도 이것도 이제 좀 유인만 할 수 있으면 유인을 하면 다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주지를 이게 어쨌든 부주지잖아요. 부주지를 강하게 이놈보다 높은데 위치가 된다 그러면 자꾸 이놈도 가까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결과지가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짧게 당겨 오세요. 이렇게 짧게 당겨 오고 강하게 선 놈들은 제거를 하고 너무 여기 많지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약한 놈들을 남기고 이제 여기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부분 강한 놈은 제거를 해야죠. 근데 이놈을 이렇게 잘라서 힘을 줘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랬을 때는 이놈한테 힘을 실어주면 더 잘 자라겠죠. 그런 형태로 당겨서 안으로 밀어 넣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유인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거에서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점차 그런 식으로 계획을 바꾼다 그러면 이런 몸에는 가급적으로 짧은 결과지만 계속 끌고 가는 형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되 이제 확실한 꼽눈에서 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보다는 이눈이 나니까 근데 이놈으로 인해서 여기 하부 쪽에 다른 가지에 특별히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싶으면 길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데 좋은 눈이 있다 그러면 짧게 가면 갈수록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가지를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과지 배치가 알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놈하고 봤을 때는 이놈은 강하게 클 발육지로 클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얘로 인해서 하부 쪽에 햇빛이나 이런 것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히 정리를 하고 또 여기서도 선택은 내가 결과지 하나 먹을 거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플러스 형태는 굉장히 깔끔한 전정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이제 남기는 전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힘이 남아서 이런데 도장지 발생이나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놈이 많으면 그때 이제 유인을 해서 추를 달아서 딱 우리 이제 표현상 보면 지네발 모양 같이 양쪽으로 쫙 매칭되게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여기서도 이런 놈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말렸더라도 지금이라도 깔끔히 정리를 하면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놈들이 나와요. 그걸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놈은 절대로 이 가지에서 좋은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여기도 이제 등을 탔지요. 등을 탔는데 얘보다 높았잖아요. 그러면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지게끔 그런 형태로 가서 끝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하부 쪽에 여기를 이제 보니까 이쪽 부분이 너무 복잡한 거야. 복잡한데 여기에 과일이 달린다고 손 치더라도 이놈은 결코 그렇게 좋은 품질을 기대를 못해요. 위에서 햇빛 막지요. 여러 가지 초입에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이쪽에서 주간에서 뿌리에서 양수분이 올라오면 여기지 이 주지는 이쪽 지점이 가장 강합니다. 그냥 역동성으로 항상 밀어 올린다고. 그러면 그 가까이 있는 놈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요거 정도 하나 제거를 하면 그리고 남의 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커트를 해서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두 개 정도 공간이 기니까 여기도 이놈하고 우리가 사과를 똑같은 사과가 달리다 치더라도 이놈보다는 이놈이 더 나아요. 우리가 이제 세력을 판단을 할 때 가장 좋은 판단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톱이라고 보면 나무를 똑같이 딱 때려봤을 때 이렇게 서로 진동이 심하고 울림이 각도가 넓은 놈은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 꽃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등에 너무 가까운 놈 하나 정도 제거하고 이런 놈들 말끔히 정리하고 합으로 쫙 처지게 만들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내가 먹을 결과지만 근데 여기도 이제 쭉 보니까 이렇게 눈이 하나 있는데 여기 만약에 과일이 달린다 그러면 이놈 공간 때문에 파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죠. 그러면 애초에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배 밑에 정리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서 2개 정도 이렇게 먹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쳐져서 충분히 괜찮은 위치라 그러면 끌고 가요. 그런데 옆집에 덴바 반응을 주죠. 그러면 안으로 접어들잖아요. 이렇게 접어들고 요거 정도는 유인을 해서 써먹을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냥 내뱉으래도 이렇게 끄트머리 이런 놈보다는 부사는 조금 긴 눈이 더 나니까 긴 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길게 뽑는다. 가능하다 공간이 그러면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선택은 나중에 저가할 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곤두섰어요. 곤두섰는데 얘들로 인해서 여기 눈들이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급적이면 정중앙부에 있는 눈을 제거를 하고 측면에 있는 눈을 남겨놓는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등에 이런 거 지지부리 한 놈 같은 건 다 제거를 하고 이놈이 이제 강하게 키로 올린다 그러면 높은데 위쪽에 있는 가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좀 가벼워야 돼. 그럼 주변에 있는 잔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놓고 얘한테 힘을 살짝 주면
밀어 올라가게끔 그런 형태로 전정을 하시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요 가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가지 배치가 주지 배치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나무는 제일 먼저 전정을 할 때 이쪽에서 안을 보고 전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끝에서 그러면 가지 방향이 여기서는 어느 놈이 강하겠어. 그러면 좀 좋은 놈, 똘똘한 놈을 나 이렇게 남기고 얘한테 힘을 실어주되 얘 주변에 여기는 가볍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씹어주면 끌어올리게끔 그런 형태로 가고 쭉 보니까 강하게 선 놈이 한두 개 보여요. 요런 거 제거, 등에 탄 거 제거. 그러면 이 정도 거리 각도 같으면 2개, 3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2개로 분기가 됐다 그러면 위에 눈을 남기고 자르고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여기서도 분기된 상태도 보면 강한 발육지로 클르면 잘라 버리는 거예요. 잘라 버리고 남한테 특별히 영향을 안 준다 싶으면 남겨놓고 영향이 좀 갈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선택을 해서 필요로 하는 눈에다 자르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방향각도 맞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개로 분기가 됐죠. 그러면 선택은 이렇게 하나는 해줘야지. 분명히 안 그럴까요? 아니 이번에는 좋은 놈도 좋은 놈으로 이렇게 자르고 마찬가지로 등에 탔죠. 그러면 3개는 같이 못 먹어요. 못 먹으면 가운데 거 하나 정리하고 맨 밑에 안 좋은 것들 정리하고 너무 등에 가까운 건 정리를 해서 끝머리로 이동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면 이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는 이놈으로 인해서 이놈을 이렇게 유인을 하면 한 해 정도는 따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유인을 한다는 가정하에 있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방향 각도가 너무 강하게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올해 하나 정도만 따먹고 나무 이러면 이제 이 가지는 끝이에요. 전정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 끝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좀 가볍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살짝 찍어주는 거예요. 이놈보다 높은 데 있죠. 이거 정리하고 높죠. 정리하고 분기가 높잖아. 높으면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쭉 내려와서 필요 없는 놈들은 정리를 하고 쭉 가서 분기가 됐는데 어느 게 더 자연스럽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아무래도 하향을 바라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여기서 깔끔히 정리. 그 다음에 이거는 세력지에 눈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잘라서 눈을 남기고 이것도 쭉 내려오는데 요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만 정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또 도장지성 강하게 크는 놈은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몸에 가까이 붙었다 정리해서 강한 놈은 둘 중에 하나 뭐 3개를 다 내려둬도 됐지만 3개를 다 단다 그러면 분명히 부딪힐 우려가 있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또 여기서는 이제 눈만 이렇게 남기고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운 거 정리. 그리고 공간이 이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등에 여기서 가까워서 좀 강하게 커질 우려가 있는 놈은 제어를 하고 여기서도 눈을 선택을 해서 좋은 눈에 남겨놓고 다른데 특별히 영향을 안 준다 싶으면 그 상태에서 끌고 가고 영향이 갈 것 같다 싶으면 땡겨 올리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서 가지런한 맛을 주는 형태가 좋아요. 그래야지 순하게 큽니다. 나무가. 이런 형태로 끝 마무리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등에 탄 놈 이런 거는 무조건 제어를 하고 흙이나 이런 부분 남겨놓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놈으로 쭉 가서 하나, 둘, 3개 정도 달 수가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기를 잘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할 거는 없는데 단 옆에 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이 나무가 됐든지 이 나무가 됐든지 하나는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은 강하게 클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게 낫겠죠.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이 공간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요거는 뭐 각도를 더 키워도 되고 아니면 더 낮춰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가원주가 선택하기 나름이고, 여기도 이래 보면 이렇게 턱을 잘라서 고장지성 발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유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가벼운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머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놈 제어를 하고 밀어주고, 가까워서 뭐 줄에 이제 이렇게 걸리면 충분히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형태로 가셔야 된다는 거지. 요 수영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강한 놈은 있으니까 절대로 눈이 안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런 놈은 캐릭터는 제어를 하고, 옆에 놈하고 봤을 때 남의 집을 침범을 안 할 형태로 가는 게 낫죠. 그러면 이걸 이제 더 민다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면 되니까, 단 어느 지점이 됐든지 머리 쪽을 좀 가볍게 하되 힘을 실어주라. 요런 시스템으로 가면 뭐 이 나무하고 겹치는 데가 별로 없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펌플러스 형태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겹치게 하지 말고, 이놈으로 한 놈을 잡았으면 이놈으로 쭉 키워가고 이놈은 제어를 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주고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근데 너무 겹쳐 있어요. 가까운 위치에. 네. 예, 그러면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가지를 없애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봤을 때 하고 안에서 들어왔을 때 하고는 햇빛 받는 위치나 이런 게 틀려지니까 한번 나무를 한번 이렇게 도로 보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사실은 저쪽에서 잘렸지만 이런 형태로 있었나? 네, 이 형태로 있었는데 가지가 이렇게 길지만 꽃눈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런데 왜 꽃눈이 안 나왔을까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지 선단이 너무 힘을 못 썼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놈 하나로 이렇게 당겨갖고 얘한테 힘을 주고 얘 힘을 막는 요런 놈은 제어를 해주면 나머지 요런 부분이 컨트롤 되고, 여기서 쭉 나올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놈이 너무나 많은 영양물질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눈이 자극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등에 있는 놈 강한 놈하고 배 밑에 있는 거는 제거를 하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전정을 하다 보면 등치고 배치고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런 형태로 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요 나무는 좀 제어를 해주는 게 낫겠네. 이 위치상 제가 하나 요거는 한번 칼로 놓고 갈게요. 네, 이래 되면 하부까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음에 보면 얘한테 힘을 쭉 실어 얘를 계속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 놈들을 하나 둘 낮춰가는 게 낫지. 그런 형태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이름이 너무 가까워서 여기서 겹치고 약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안 그러면 위로 올려주지 못하면 하나를 내려주든지 하나를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 이게 잘려져 나간 양만큼 이런 결과지가 많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됐다. 이게 없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같은 위치 선상에 이래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나무나 이 나무나 높은 선단에 있으면 그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일하기 좋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여름 되면 엄청나게 우거질 것 같아요. 많이 우거지죠. 그러면 이런 데는 뭐 당근을 하고 박피를 하고 이래갖고 세력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죠. 이건 이게 그러면 이제 줄 이제 잡아주느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 수세가 엄청 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세가 발휘하지 안 써요? 은근히 안 써요. 네, 이게 거의 그래도 결과지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작업하는 게 고가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네. 그거 하나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반발을 안 해. 예. 첫째는 결과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쳐질 것 같은데 그 위로 저- 당겨야 아니, 돼. 이게 이 줄이 있잖아. 줄 때문에 가지고 네.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수도관은 위에까지 가기가 힘들겠네. 이렇게 하도 되게. 아니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저희가 보면 청포도 안 꼈잖아요. 약방제 교체는 확 나쁘진 않습니다. 잘 되는 편이에요. 예상보다 이게 좀 시세가 비싸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데 뭐냐면은 잘 보면 약해져요. 그그게 문제인 거예요. 약해져요. SSG로 하면은 높이 올라가지 않아. 있어야 한 2m 40에서 다 끝납니다. 단점은 저희가 캐빈이 안으로 이렇게 파고 캐빈만 들어가 있어요. 약이 안으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캐빈 원래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원래 선플러스 방식은 배가를 만드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사실 전체적으로 그래 보면 충주에 하는 사람들보다는 결과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력이 크게 안 잡는데 충주의 일부 농가는 거의 한 30개 이상 그걸 띄워놓고 하나씩만 내리다 보니까 입수 부족 증상도 나와요. 그래서 맛이 깊은 맛이 안 드는 사과밭도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걸 뭐 제거는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수영은 이런 수영은 좀 삼가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잘 맞춰갈 수 있게끔 조금 한 단계 조금 높게 그 주지 선단을 잡으면 오히려 일하기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속 거듭하지 마. 이렇게 턱을 무조건 남겨놓지 말라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서 안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잘랐던 요거 이 면을 빨리 잘랐으면 여기에 좋은 반응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저기 네. 저기 아상님은 어때요? 아상을 이제 넣어서 좀 써먹을 수 있죠. 이렇게 찝어주고 뭐 했는데 원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잘 안 먹죠. 오히려 그저 막 이게 있으면 안 나오네. 예, 예. 이게 그리고 이래 보시면 요 있는 데가 굵게 남은 자리가 같이 출발했는 연차점 이놈이나 옆에 놈이나 이놈이나 나이가 같다 이거 서로 같이 힘이 거의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같은데 얘는 지만 먹고 살면 되지만 얘는 나머지도 믿게 살려야 되니까 얘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말랐지만 여기에 병은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요런 놈들 때문에 옆에 쪽이 반응을 잘 안 하는 거. 그런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주지 선단에 꼭 힘을 실어 주라는 거. 이게 이제 선플러스 방식이 이렇게 해놓으면 멋있어요. 이게 그래서 톱 하단지를 2m나 2.5m에 맞추면 참 좋은 그렇게 거예요. 이게 이런데 이제 밑으로 점점 하나씩 잘라.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뭐 이거 정리할 때쯤 되면 얘가 또 컷을 크니까 그 양이 안 줄 거거든. 그러면 요거 정리하고 요거는 쭉 끌고 가다 보면 저구의 반응 보고 거기서 맞추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각도가 이제 180도 형태 이런 형태가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 높이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세 방향. 그리고 옆에 나무도 이런 정도가 되니까 햇빛 들어갈 통로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욕심 내느라고 열십자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 부분에 있는 품질들은 이놈보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가원주의 영향이나 가원주가 일손이나 이런 걸 봐서 가지 각도나 이런 걸 좀 조절을 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하기에는 좀 좀 좁잖아요. 좁아요. 네. 예, 보통 이제 첫 분에 저도 뭐 사실 2007년도나 이럴 때 김창호 씨도 좀 만나보고 그러다가 또 어디 그저 하는 양반이 이 나무에는 뭐 붕소 2g만 좀 몇 그램만 좀 막 이래길래 저 거짓말쟁이라고 그래고 안 다녔는데 많이 이거에 많이 미쳐 있었죠. 맨날 저기 볼트 매갖고 추달고 맨날 그랬는데 아유 이제는 너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수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래 들어서 밀수기라고 하는 추세에 밀리게 되는데 어쨌든 과형 하나하나는 굉장히 이뻐요. 그런 장점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수영이 다른 수영에 비해서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추 달고 막 이러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같은 방향만 굳이 가지 말고 차라리 좀 벌려놨으면 더 좋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도 이놈을 선택을 해서 일로 누웠으면 써먹는데 지금 벌써 이제 유인해서 뭘 잡기는 시기적으로 지냈지. 그러면 이놈은 제어를 하고 그냥 또 밑에 잘라가지고 네. 있으면 안 될까요? 이제 그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파이프하고 붙어서 좀 작업하기가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우 너무 강해. 너무 강하지. 네, 너무 강해. 잘라가 새로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대박 찢어진다고. 그래서 새로운 놈을 받아서 새로운 위치에 타든지 아니면 이 놈을 이렇게 약간 유인을 해놓으면 가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선플러스의 장점은 대가 생산하기가 좀 용이하다라는 거,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런 홍로 쪽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사실은 사과 양을 결정을 하는 거는 안쪽에 과일이 많이 있을 때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데 부분의 과일 양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전체 지량을 놓고 보면. 근데 홍로는 특히 단과지성이고 꽃눈 발생이 많기 때문에 세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꽃눈이. 그래서 끝 선단을 세력을 강하게 밀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안쪽에도 좋은 꽃눈 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홍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 항상 주지 선단에 힘을 실어주라는 거. 요 부분은 선플러스 방식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주 원칙으로 생각하고 최소한 너무 복잡을 하더라도 여기 연차가 생겼죠? 여기서 이제 연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이러고 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 7cm 내외의 짧은 놈들은 다 제거를 해줄수록 좋아요. 7cm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이놈으로 인해서 얘가 발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등을 쭉 타고 내려와서 뭐 여기서는 이제 꽃눈이 요 밑에 이런 눈이 있다 그러면 이런 눈도 굉장히 괜찮으니까 가급적이면 꽃눈은 먼저 태어난 놈, 제일 위에 눈이 가장 많이 먹어요. 모든 게. 그러면 여기 3개 중에 남긴다 그러면 위에 눈을 남기고 나와. 그게 가장 좋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을 탄 놈, 요런 놈들이 힘을 역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먹을 놈만 남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너무 가깝죠? 그러면 그때는 가운데를 잘라줄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먹을 놈만 남기고 가면 이 나무는 끝이.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배 밑에 있어서 옆에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만약에 없다, 과일이 주변에 없다 그러면 얘라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있고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잘라버리죠. 요거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거 정도는 한 7cm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달아줘. 네, 뭐 다뤄도 되고 그냥 진행을 더 시켜도 되고, 요거는 굳이 따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전정 당시에. 그러면 위에 것만 다 정리를 하면 여긴 결국은 저가할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4개, 5, 6, 7개 정도. 7개나 8개 달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형태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서 옆에 측지 배치가 잘 됐다 그래도 여러분들 과일을 다루려면 지그재그로 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달았으면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이런 형태로. 네,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고, 이거는 이제 위에까지는 사실은 여기가 노화에 접어들었어요. 자발자발 하잖아. 얘한테는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럼 아까 여기서 7cm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7cm보다 안쪽에 더 내려오세요. 이걸 다 제거를 하세요. 다 제거를 하고
윗눈에 손눈을 남겨놓고 잘라버리죠. 그러면 얘가 당겨 올리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쪽에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눈을 잘 선택을 하고 역행하는 놈 제거, 먹을 눈만 남기고 가까운 눈 남기고 이렇게 위에 눈 제거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여기는 공간이 충분하니까 끌고 와도 충분해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고 이거 하나 정리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근데 배 밑에 이런 놈은 가급적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윗눈을 남기고, 그리고 등에 탄 놈 제거하고, 세 개 중에 좋은 위치에 있는 눈 제거, 이렇게 해서 선택은 나중에 이놈을 다뤄도 되고 이놈을 다뤄도 돼. 근데 두 개 다 달기는 좀 그래요. 서로 부딪힐 우려가. 그랬을 때는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잘라내면 얘가 이제 다시 요런 색깔이 날 정도로 세력을 끌고 가는 놈으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면 너무 몸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런 놈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에 이제 전적이 다 끝났지만 이놈에 여기 과일 달고 여기 다르면 얘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런 놈 정도는 제거를 해주는 게 낫다. 옆에까지의 영향을 줄 만한 놈은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거는 세력지로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턱을 남기고 다시 가지를 받고 싶다 싶으면 여기서 요 주름을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요 주름을. 이 턱만 허용이 되는 거지 도중에 도장지성이나 이런 거 위에 섰는 중에 턱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것도 세력이 강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라서 새로운 놈을 기약을 하는 형태. 여기도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 이놈이 낫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더 진행을 시켜도 되고, 그렇다 그러면 요 눈으로 가든지 요 밑에 놈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죠. 이거는 위에 섰잖아. 위에 서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배 밑에 자르고 여기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건 뭐 굳이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내려줘도 되고 잘라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눈만 남겨 자르면 저가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깔끔하잖아. 제가 갈 게 별로 없이. 자, 갈 게 없어. 딱 먹을 것만 남겨놓는 거, 먹을 것만.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저가할 게 없네. 여기도 이래 보면 등의 것만 여기서 가급적이면 7cm 내외 거를 좀 털어주면 얘가 강하게 이제 가요. 위에 놈, 배 밑에 놈 털고, 얘한테도 그냥 내버려둬도 얘는 이제 힘을 받아요. 이파리가 안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강한 놈이야. 늦게까지 생육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난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쯤을 확 잘라버리세요. 그럼 쫙 밀고 나가요. 그런 형태로 가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봄에 적과하는 건 품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딱 하면.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한 뺨 정도 전정 가이쯤에 있는 거는 하부에 있든지 없든지 나쁜 영향을 줄 위에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쭉 가고 섰잖아요. 섰으니까 정리하고, 누운 거 남겨놓고, 생강눈이니까 하나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위에 놈 제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과지라 그러죠. 홍로 같은 건 단과지가 요래 짧은 눈이 좋아요. 요런 눈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이 눈을 발생시키는데 모든 중심을 줬던 거는 여기서부터 중심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긴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등치고 배치고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잘라요. 이래서 얘는 지금 힘이 죽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 지점에 7cm 주변에 장눈 같은 걸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연차점에 있는 거. 그리고 얘한테 강하게 찝어주면 뻗어 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쪽에 나무가 뭐 죽었던가 이래서 그랬으면 요 공간을 조금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죠.
하고 이제 이것도 이대로 가면 어쨌든 유인을 해서 낮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낮추면 얘는 강해져요. 얘는 뭐 그냥 내버려둬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서 자르냐 그러면 여기서 잘라줘서 눈에다 과일을 하나 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하게 저기로. 수분하게 나가게끔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 선택은 세력을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세력이 강하게 크겠죠. 예. 그건 미리 제거를 하고 눈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라는 거 눈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요것만 이렇게 유인 당겨놓으면 좋은 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런 데는 이제 유지가 찌따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나무를 하는 김에 다 해놓죠.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너무 이거는 느낌이 안 나. 다행히 저우에 2개나 3개보다는 좀 이렇게 그냥 봐도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에서 살짝 눈만 집어주시고 등에 있는 거 제거하고 가까운 눈을 뭐 있는 데서 힘을 받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끌고 아니다 그러면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하게 뻗어나간 부분 쪽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죠. 순하게. 예, 예, 요런 놈은 강해요. 그러면 요렇게 눈을 잡아서 풀 필요가 있다. 그럼 어차피 하나 먹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가고. 방향이 안 맞다. 자르고, 여기서 눈정리 너무 가깝다. 그러면 여기서 난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럴 때 여기 턱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턱 남긴 건 너무 많이 남긴 거예요. 이럴 때는 바짝 밀어주라. 지금이라도. 그리고 여기도 뭐 이제 가도 되고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가지는 강해요. 이거는 이제 강해. 좀 약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을 가고 강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만 원만하게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를 굳이 자르려 하지 말고 결과물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발육지죠. 강하겠죠. 강한 놈은 제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강하겠죠. 강하면 여기 눈이든 여기 눈이든 눈을 남기고 제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남기고 강한 발육지죠. 눈을 남기고 강하지요.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발육지 강해. 그러면 어느 눈이 됐든 눈을 남기고 끝을 마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이죠. 이런 형태로 가고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강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도 다행히 이런 눈이 있다 그러면 눈에서 잘라요. 그리고 강한 놈은 제거, 등에 있는 놈, 배 밑에 있는 놈, 그리고 밀어주는 거예요. 방향을 얘한테 이런 형태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 나무보다는 세력이 약하죠. 그러면 이 주변에 7cm 정도를 자르고 얘를 찝어주고, 그리고 눈도 가까운 놈, 등에 있는 놈 제거하고 선놈보다는 이런 놈이 더 좋은 거고. 그러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과일 하나쯤 달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얘보다는 얘가 좀 강할 것 같다. 그러면 요 정도만 잡고 여기도 가까운 눈을 남기고 이거는 강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선택을 해주라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배 밑에 분기된 거 갈라주고. 이것도 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눠지고 배 밑에 거 정리, 마찬가지로 위에 거 정리, 가까우니까 따주고 뭐 이런 형태로 가는데 여기는 조밀조밀하게 앞에 막 몰렸지. 그러면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끝을 이렇게 남기고 살짝 이렇게 너무 짧다. 그러면 눈을 살짝 찝어주세요. 그러면 이 나무는 끝이죠. 이런 형태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지마다 세력이 다 틀리죠. 주지마다 틀려져야 된다. 네. 먼저 했던 것보다는 아마 나중에 일을 하면 반으로 줄 거예요. 오늘 잡은 거지. 괜찮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양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2단 첫 단까지 높이를 2m로 올라가 갖고 여기서 2, 3단을 높여주는 게 양이 늘어나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옆에 나무하고 똑같은 선상의 위치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같이 막 붙어 있죠. 이러면 여기가 가운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나눠주는 형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이게 나무로 안 캐는 그리고 거 이제 그냥 여기 이제 쓰는 유인, 그러면 여기에 네. 이걸 없애는 게 그래도 되나 봐요. 아니 저는 안 없앨 것 같고 나중에 이걸 풀어서 일로 넘길 것 같아요. 네. 쏘고 그 저는 안 없애고 여기 너무 많잖아요. 이 상태에서 너무 많다 싶으면 여기를 갈라줘야죠. 아니 여기 이 꼬면은 요건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요렇게 제가 요렇게 갈라줬듯이 요런 식으로만 하시면 문제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하고 눈은 직선으로 잘라주는 게 이래야 빨리 안 물고 얘한테 모든 걸 밀어줘요. 그런 형태로 가시면 좋고 이 나무만 놓고 보면 풀러서 일로 돌리면 안 잘라도 되니까. 조금 약간 올리고 예, 많이 예. 잘라도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근데 이런 유목은 보면 유목도 제일로 중요한 건 요 생장점 연차점이에요. 연차점은 깔끔히 밀어서 얘가 되든 누가 되든 한 놈한테만 힘을 실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도 연차죠. 여기도 연차잖아. 연차 주변은 깨끗이 털어줄수록 주변의 눈이 잘 납니다. 강하죠. 잘라야 되고 여기도 뭐 강하다 싶으면 자르고 아니면 안으로 들어와서 눈 하나만 내려놓고 가고 강한데 방향을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랑 일직선상에 가지를 남겨놓는 게 나아요. 이런 형태로 가갖고 눈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너무 약한 놈들 밑에 놈들 필요 없으면 이런 놈들을 다 제거를 하면 깔끔하게 자라나가죠. 이런 형태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첫 번에 묘목 갖고 왔을 때 요만했어요. 키가 여기서 그해 요만큼 컸어요. 작년에 이만큼 컸고 그럼 이 발육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나무 옆에 심어갖고 기지 증상이나 이런 거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깔끔히 정리를 하고 이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주변의 힘을 옆에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거.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놈한테만 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들이 여기 잘려져 나갔으면 얘들 커올려 가면서 주변에 가지도 발생을 많이 할 겁니다. 요런 형태로 하시면 안 물어보세요? 저희도 점프로 교육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도 얀체는 위에요. 조금 잘라주면 어때요? 아니요 자르지 마세요. 얘는 묘목 회사에서 갖고 와서 나무를 심을 때도 이거 절대로 자르지 마세요. 괜히 여기만 산발이만 만들어요. 안 좋아요. 그냥 그대로 가되 일직선만 놓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을 잡아주는 처음에 거예요. 키워야지. 소통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뭐 잘라서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공간이 충분하니까 이렇게만 눕혀주면 가지 좋게 잘 쓰죠. 그런 형태로 가시라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이것이 그 예. 선물의 이상으로 뭐 그때 가서 잘라도 안 넣는다 이거. 배워준 것은 맛있어지? 예. 그건 너무 어리고 예. 요런 거 두고 그러면 자 보면 제일로 중요한 게 딱 묶어서 있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연타점 주변은 깔끔히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이것도 이런 눈이 돼도. 아, 굴턱이 안 남기면 딱 아이 하죠. 그럼 저는 굴턱이 남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잘라도 이렇게 턱을 남기지 마세요. 연차 가정이에요. 그러면 분산이 돼서 주변 가지 나오는 걸 막아줘요. 그러면 바짝 자르고 이것도 어차피 자른다 싶으면 바짝 자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턱을 남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뭐 올해는 하나 정도 따먹을 수 있어요. 요거를 만약에 비틀어서 유인만 딱 해놓으면 괜찮아요. 유인하면 괜찮은데 유인 안 하면 잘라져 나가야 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약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가위로 밑에를 좀 집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약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지 선단을 끌고 가지 말라는 거지. 남겨놓으라. 네, 그런 형태로 가고 또 이거는 그대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지 선단은 깔끔히 그럼 이게 쭉 나가야 되는데 쭉 나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밀식 형태죠. 그런데
이 정도 굵기 2분의 1 이상 되잖아요. 이건 올해는 내가 따먹어도 내년에 분명히 나갈 놈이다 이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요건 예시로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인을 하시고, 유인을 하는데 두 가지가 나올 때는 너무 가급적이면 각수가 좋은 게 좋은데 이놈을 선택을 하려면 얘는 세력기가 될 것 같아요. 얘는 꽃눈이 맺혔어. 그러면 얘는 약하게 가요. 그럼 얘를 조금 낮춰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게 낫죠. 저거 유인해. 예, 이 정도 뭐 중간이 또 한 2m 가까이 심었으니까 유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을 하면 유인 먹는데 그 유인을 안 하면 잘려져 나가요. 낮지 않나요? 예? 너무 낮아요. 아니 뭐 낮아도 흑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요 정도. 나중에 자라니까. 자, 요렇게 아니 무슨 하고. 배가 고픈데 빨리 자, 먹어야 이렇게 해서 유인을 아, 해도 되고. 그게 손해야. 따먹어도 그 손해야. 그거 잘라야 돼. 아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인을 하고 내가 자른다 싶으면 항상 꽃눈을 놓고 자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얘가 내년에 안 나오냐 또 나와요. 그럼 그때 이제 잡아도 예를 되고 들어서 그때 제거를 여기서 이제 이거 예. 받으려면 요 꽃을 다 따야 되네. 그렇죠. 가지를 받으려면 꽃을 따지는 게 제일 좋아. 가지를 받으려면 꽃을 지금 전정 당시에 하려면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가지를 받으려면 이렇게. 아, 이 사이에 심은 것도 썬플러스로 갈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네. 그 서플러스가 지금 보통 몇 개 정도 따요? 저기 한 120개. 그럼 이거 그냥 키워도 몇 개냐 딸 키우지 때. 뭐하러 복잡하게 그래서 새로 심은 거는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이 목표도 좀 상을 받았던 이유가 썬플러스에서 절대 그때 저희가 그때 여기 애플카이트에서 살 때 부착이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영이 사실 잘 제가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근데 요거 하신 분들이 안 내서 그렇지 요거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상 내면 웬만한 분들은 전국 대상은 그 거의 그분들이 다 어쨌든 가져갈 거예요. 썬플러스, 요거에서는 못 이겨요 진짜. 제가 썬플러스 방식은 백화점에서 요 하나에 2만 원에 팔아먹었으니까. 하나에. 요렇게 가는 가지가 여기 요래 진짜 붙으니까 베테랑들은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중력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참 이쁘게 나와요. 그런 장점은 몇 가지 측면은 있어요. 일은 많이 가는 대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것도 이제 여기 되면 뭐 이거는 당연히 필수로 나가야 되겠지 이거 바짝 승름 자르고 여기도 바짝 정리를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하부 쪽에 굳이 가지 받을 필요 없잖아요. 썬플러스면 그럼 이거 다 정리를 하고 이건 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 따먹다가 가지 잘 나오면 그때 벌려도 되니까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거는 필요 없겠네요. 필요 없어. 이나 원하실 때는 요새는 다 이렇게 90도로 하잖아요. 저는 하게 되면 이 각도 이 각도로 만들어서 다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맞을까요? 뭐 가축이나 비축이라고 할 때. 이축일 때 이축은 90도만 돼도 각도가 너무 커요. 110도, 120도 돼야 돼요. 더 내려가라 이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세력 반발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축간 간격이 이축으로 120cm 심어서 여기 심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면 60cm 간격이잖아. 아마 이렇게 밑선이 위를 바라만 본다 그래도 너무 밀식장애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가지를 배치를 하고 싶다 싶으면 낮춰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저 밑에 한번 그 세력 센 나무 하나 가서 제가 그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나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 대부분 미쳤나봐요. 이게 너무 깊게 심어서 이거는 그 위에 봐요, 위에. 소리 강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어버려. 이 우선 한번 이렇게 여기 뻗으면 발등이 안 유인을 안 되고 했고 내리고 유인을 해야 내리고 무조건 쓰이면 유인이 돼야지. 사실 유인 안 하면 이제 사과도 없어. 그래. 여기도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시킨 원동력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럼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 이게 다 도장지성이나 세력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굵게 하는 원동력이 이게 작년도에 네. 정말 그 예. 제가 이제 제일 좋은 거야 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하여튼 무조건 이거는 아주 무조건 뭐 이 턱은 남기지 마세요. 이게 여기를 굵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진짜 제가 연구하는 적용하기 때문에 상단으로 2개 할 거예요. 종이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면이 아니고 뭐 보통 이래 보면 이런 나무들은 지면이나 전목부위나 똑같아요. 그래서 전목부위에서 50c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50cm면 요 정도 톱 정도. 근데도 돼요. 그걸 싹 걸려내요. 예. 종이 종이 가져야 되잖아요. 종이. 야 이게 톱도 잘 안 들어가.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 종이도 있어야 되고. 자 여기를 제가 이제 50cm 밑을 잡았어요. 네. 완전히 다 자른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만. 아니 더 그만. 다 잘랐어. 수도. 3분의 2 넘었어요. 이게 절대 안 넘어가요. 자 여기에 이제 종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종이를 넣고 테이프로 여기를 딱 돌려내세요. A4 용지를 잘라서 넣고 A4 용기. 저 있네. 테이프는 이제 없다 손 치고 한번 침 바르고. 그 테이프를 그걸로 하면 어때요? 접목하는 거. 뭐 그걸로 해도 되고 똑같이 테이프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 사과 박스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감아 놓으면 되죠.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A4 용기가 좋은 게 기름이 안 먹혀서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 보면 안 들어가네. 자, 요 정도 좀 잘라내고. 이거 이제 잘라내고 뭐 그렇게 깔끔히는 안 잘라도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잘랐다고 손 치면 여기를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주세요. 가면은. 감아주시고 요런 나무는 상단에 또 한 번 넣어요. 한번 쏘는 거야? 반대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반대로 넣어도 좋죠. 물론 이거 기술만 해도 이거 비싼 기술입니다. 자 이거 뭐 특별히 이렇게 톱을 넣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다 도장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 위치나 내가 선택을 하는 위치에 똑같은 형태로 뭐 같은 방향으로 가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도 돼요. 그건 뭐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똑같이 한번 두는데 그래 보면 밑에는 지금 칙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역할을 하면 칙지들이 확실히 가늘어져요.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한번 잡고 이 6월을 이제 강원도. 그렇죠. 5월 30일에서 6월 5일이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이래 잘라 놓은 거는 이따 가래도 와서 테이프 감아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런 도장지 같은 건 제거를 좀 해주세요. 이걸 그걸 하려고. 이거 새로 받으시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용도로 하시고 이렇게 몸에 가까이 붙은 놈들은 좀 제거를 해주고 나서 뭐 나머지 이런 거는 내가 작업만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끌고 가도 그래서 꼭 가지 배치는 이거는 주지잖아요, 그죠? 주주지에서 나오는 결과지 균이 있다 그러면 과일을 하나를 사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길어졌다 그러면 2개씩 뻗쳐 놓으면 돼. 이런 형태로 분지 배치하고 여기서 이 나무에서 세력을 가장 키우는 놈들은 이런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몸에서부터 아주 바짝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턱 내놓는 이거는 정말로 안 좋습니다. 이거 특히 주사에는 더해요. 그거 다 자를 거예요. 예. 이렇게 자르고 아주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죠? 일로 여기 이 나무에서 부담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꼼꼼히 정리하고 이런 세력들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간 열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런 놈 제거 이거 깔끔히 제거 그리고 끝은 얘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되지만 공간이 충분하면 이렇게 머리를 조금 무겁게 남겨놓어도 상관이 없고 더 약한 가지로 공성해주고 그리고 공간 열어주고 문도 2차 성장했으면 과일이 달린다 그래도 뺀질이 쏘는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놈으로 제거하고 여기 작업로나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끝은 이렇게 과일에다가 그리고 여기도 이놈은 세력지로밖에 클 수가 없어. 그러면 몸에서 전체 드러내. 이렇게 공간 탁 열어주면 나머지는 뭐 거의 전정 안 해도 되죠. 여기도 공간이 충분한데 이놈 때문에 다른데 역할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에는 내가 잘 선택을 해도 잘 모를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여기서부터 다듬어 보는 거예요. 이건 자르는 거. 예. 그렇게 해도 다듬어 봐서 옆에 놈한테 특별히 영향을 안 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방향을 열어보고 뭐 금방 이렇듯이 이러면 오래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렇게 가고 세력지로 큰 놈은 제거를 하라는 거고 세력지잖아요. 그죠? 그래봐야 그건 몇 개 안 잘랐어. 그리고 긴 거는 잘라주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만 열어주면 나머지는 끝이죠. 이런 형 남의 집에 영향을 줄 만한 거 이런 거 없으면 있어요. 그러면 남의 집에 영향을 줄 만한 놈은 제거를 해주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남의 집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요 눈이 없으면 다 잘라버리고 눈이 없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놈들도 남의 집에 영향을 줄 만한 놈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짧게 들어가는 겁니다. 짧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등에 타서 이놈이 남한테 영향을 줄 것 같다 싶으면 그렇고 약한 놈 이럴 때는 약한 놈 부사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강하게 터 나갈 것 같죠. 꽃는 몇 개 없잖아. 남의 집에 영향 주잖아. 없어도 잘라버려 이거 이렇게 이러면 공간이 열려지죠. 여기도 이런 놈들은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등에 쓰는 거 강한 거 이렇게 정리하면 뭐 할 게 없지. 여기 이런 거는 너무 길지 않나요? 길어서 땅에 안 닿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고 땅에 닿는다 그러면 땡겨 올리면 되니까. 예.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래 해놓으면 이게 정말 이제 저도 계속 이래 해봤는데 35일 지나면 종이가 거의 없어져요. 이때 완전히 얘네는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물관 속이나 이런 부분의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못 올라가요. 근데 단 여기서 막 도장지가 나오겠죠. 이건 제거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올해 한 해 거의 다 잡혀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딱 이 방법을 적용하기 딱 좋은 방법. 이것도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얼마큼 저기 그 갭은 뭐 1m 이상은 되고 여기는 제 생각에는 여기 위치쯤 한번 딱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기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로 지상부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몇 번만 딱 해놓으시면 이거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뭐 몇 년, 저도 이제 3년 됐으니까 3년 됐는데 문제는 3년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 이 작업을 해면 내년도에 꽃눈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양을 많이 달게 되잖아. 그러면 점차적으로 세력은 안정화 추세로 간다래.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적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박피 작업이나 당근 작업에 비하면 품이 확실히 안 들어가요. 뒤에 있는 도자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저거는요 아주 강한 거 바짝 쓴 거 한두 개만 짤대로 가는 거예요. 저기 다 꼽는 맥힌 거예요. 지금 저쪽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같이 네, 저 위에 상단부는 몸에 붙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저렇게 해서 몇 번 저 작업을 하면 상단부에 이런 꽃눈이 쫙 잡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년도에 가서 꽃눈이 잡혔을 때 공간 열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꽃눈이 잡혔을 때 잘라버려야지 세력이 더 안정화돼. 그러면 해서 뭐 이렇게 짧게 가다가 따먹다가 더 저렇게 벽에 가까이 붙는 나무들이 많다 그러면 그때 그것만 선택을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작년도에 예. 저걸 쭉 훑은 다음에 예. 나오는 거를 풀을 달아놨더니 이렇게 예, 꽃이 예.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면 가급적으로 하계 전정을 이제 6월 달에 여기 만약에 이만큼 컸다 이 나무가 그럼 여기 하부 쪽에 이파리 한 3-4개 달리겠죠. 그럼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쪽가위로. 그럼 여기서 새로운 꽃눈이 나와요. 그러면서 꽃눈이 나오면서 공간도 열어주고 세력도 안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계 전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작업을 하시면 여기서 양은 늘어나고 품질은 더 좋아져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니까 네, 저거를 네, 여름까지 계속 놔두면 네. 잎이 무성해서 아, 수확률이 거기다 자를 거야. 떨어져요. 이렇게 자를 거라고. 이렇게 바짝 쓴 것들 몇 개는 자르고 저렇게 이제 우리가 요 작업을 해놓으면 이파리가 나면서부터 이파리 자체가 작아져요. 네. 작아지면서 딱 꽃눈이 맺힌다. 그래 보니까 이런 집이 너무 길어요. 이런 집이 아무것도 없고 물이 다 싸고 저기